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말말 시그널의 신희정입니다. 이 3월 미국 증시에는 빅스텝의 가능성이 계속 높게 점쳐지고는 있었지만 이 전일 시장에서 다시금 확인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다소 강경한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이 미국 증시 긴장감이 다시금 고조된 상황이었는데요. 최종 금리는 올리고 빅스텝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자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단기 국채 금리가 42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지면서 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예상보다 조금 더 흔들렸던 전일 시장, 우려감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시장의 흐름이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순간포착 말말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요,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보합권에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를 확인해 보시면 이 외국인 투자자가 2차 전지주를 강력하게 담아주면서 이 지수를 좀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전일 새벽에서 이 미국 시장이 좀 흔들려주면서 지금 우려감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될지는 좀 확인을 해보셔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우리 시장의 예상치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전일 미국 시장의 우려감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시장 모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7% 하락하면서 2,452선을 지나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파란불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0.5% 하락하면서 811선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출발할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입니다. 역시나 좀 오늘 흐름이 좋진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전일 강력했던 종목을 확인해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좀 강력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특히나 이 2차 전지 훈풍이 예측이 되면서 전일에는 3%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로 기술력을 다시금 확인을 했지만 오늘 시장 안에서는 보합권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 확인해 보시면 오늘은 0.76%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전일에는 1%가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죠. 이 2차 전지주의 셀 업체로 꼽히면서 기술력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코스피 시총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좀 파란불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좀 LG화학이 강력했던 만큼 LG화학을 좀 확인을 해 보시면요. 2차 전지주의 강세를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줬던 전일 시장이었습니다. 사실 전일 시장 안에서 2차 전지주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주로 꼽히고 있는 만큼 그 흐름이 좀 기대됐습니다. 이 2차 전지주 새로운 토픽으로 뽑히면서 어제 2%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좀 하락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1.35%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입니다. 역시나 좀 흐름이 그리 좋지만은 않은데요. 전일 좀 강력했던 종목들 먼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일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 서경진 명예회장의 복귀로 인해서 좀 강력한 이 경영진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흐름이 보여지면서 전일 좀 5%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폭을 반납하는 듯 오늘은 0.32%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1위 주인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업체로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는데 어제부터는 그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가 넘게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총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의 예상치 결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래도 이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에는 오늘 좀 흐름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있는데요. 저희 셀트리온 좀 확인해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 좀 여태까지 좀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주춤할 것이다. 보합권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 같은 경우를 살펴보시면 최근에 이 SM과 하이브의 경영진 이슈로 최근에 정말 강한 이슈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SM은 최근에 카카오가 경영권 인수를 좀 결정을 하게 되겠다. 이 공개 매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공개 매수가 성공하게 되면 이 카카오가 하이브를 제치고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서 전일 15%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오늘도 상승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3.54% 상승하면서 좀 힘차게 출발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시총 상위부터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예상 체결가를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 어제 좀 강력했던 종목들,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특징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확인해 볼 종목은 바로 KG케미칼입니다. KG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 비료 관련 주이면서도 2차 전지 원료로 꼽히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시장에 진출하면서 최근에 이 강력했던 2차 전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해 줬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도 4.65% 상승하면서 좀 강력한 흐름 이어가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런 흐름보다도 좀 주목받는 이슈가 바로 하나 있는데요. 이는 바로 유럽판 IRA라고 불리우는 이 초안이 발표가 되면서 유럽 시장에서도 그 힘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을 확인해 보시면 바로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어제 역시나 좀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란에서 리튬 매장량이 850만 톤가량 발견됐다라는 소식에 정말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빨간불을 켜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2.74% 정도의 상승폭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종목 레몬입니다. 이 레몬 역시나 어제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7%가 넘게 예상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전일에는요, 이 레몬사가 개발한 이 전해질 지지체를 삽입한 전고체 배터리가 다른 기업보다 그 기술력이 대단하다라고 보여졌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이 배터리 수명이 타사 대비 8배 이상 높다라고 보여졌는데요. 이러면서 강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강력한 흐름, 그 강력한 상승세 이어갈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는 다음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으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역시나 어제 강력한 흐름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으면서 지금 7%가 넘는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3일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AI 관련주, 인공지능 관련주의 그 강세를 좀 다시금 확인을 해줬는데요. 다시 한번 호재가 몰리면서 어제 강력한 매수세 확인됐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럼 다음 종목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확인해볼 종목은요, 바로 코이즈입니다. 코이즈 오늘도 4%가 넘는 상승폭이 좀 예측이 되네요. 이 코이즈 같은 경우에는요, 충북 제천에 새로운 공장을 신설한다라고 밝혀지면서 전일 조금 상승세를 이끌어갔는데요. 특히나 이런 새로운 공장에서 올해부터는 200톤이 넘는 이 생산 규모 설비를 확장한다라고 밝혀지면서 그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상승세 계속 이어질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확인해 볼 종목은 바로 KBG입니다. 어제도 좀 강력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 이유가 바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2차 전지 그 강한 흐름을 이어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지난 1월에 전기차용 퓨어실리콘 시제품을 개발하고 그것이 이제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알려지면서 해당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3%가 넘는 상승폭 보여줄 것이다라고 강력한 흐름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다음 종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확인해 볼 종목은 바로 엔투텍입니다. 엔투텍 오늘은 10%가 넘는 상승폭이 예측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역시나 이 리튬 관련주, 이 2차 전지의 강력한 원료로 꼽히면서 오늘도 강력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투텍은요, 이 미국에서 이 새로운 공장을 건설할 것이다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했습니다.
네, 순간포착 말말 시그널 오늘 방송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9시 9초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출발했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사실 전일 시장에서 조금 미국 시장의 흐름으로 좀 주춤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지금 어떻게 출발했는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환율은 전일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 2.5달러 상승하면서 지금 그래도 2,300선 아래에서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출발할지 오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저희 방송에서 단단한 대응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본격적인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님 모시고 오늘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전일 새벽에 미국 시장이 좀 크게 흔들려주면서 우려감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출발할지 좀 걱정이 됐는데 역시나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코스피 지금 시각 기준으로 2,43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800선, 그래도 800선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좀 시장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지금 파월 연준 의장 예파된 발언을 좀 했죠. 하지만은 제가 본다고 또 어떤 증시 하락이라기보다도 그냥 증시 부담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추이의 외국인 수급이 외국인 수급에 대한 이 차이 실현 이 부분을 좀 연결시켜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회의 전까지 지표 결과가 중요하다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 큰 폭의 하락세라기보다도 부담은 않지만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계속 되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 중소형주 또 테마주를 중심으로 종목 장세가 계속 좀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오늘 어떤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종목들을 집중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코스피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99% 하락, 그리고 LG에너솔루션이 1.24% 하락,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69%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64%, 그리고 삼성 SDI가 2.27% 하락세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가총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을 본다고 했을 때 현대차만 지금 0.17% 상승세를 지금 가는 거 외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1위부터 20위까지 기업 봤을 때 좀 상승폭이 두드러지는 게 바로 이제 LG전자가 지금 4.55%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LG전자에 대한 증권사 평가가 점점 좋아지고 있죠. 우선 전체적인 어떤 사업 내용도 중요한데 이 IT 업종 내에서도 이 실적에 비해서 굉장한 저평가라는 의견이 좀 많은 현재 상황이고요. 1분기 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영업이익, 그러니까 개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던 것도 괜찮지만 그 내용이 좀 괜찮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북미 프리미엄에 의한 이 가전 수요에 대한 부분이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 자동차 쪽에서의 전장 쪽에서의 수주나 여러 가지 면에서 증권사들이 좋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16만 원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1위부터 이제 50위까지 기업 봤을 때도 상승폭이 크게 나오는 기업들은 별로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0.12%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 외에는 큰 이 상승세를 어떻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코스피 안에서는 별로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위부터 한번 70위까지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1% 이상 오르는 기업도 많이 없네요. 지금 현재 DB손해보험이 0.13%,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0.51%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어제 또 이제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 오늘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어떤
기존의 어떤 그 민수, 어떤 사업보다도 방산산업 쪽으로의 그 차별화가 좀 심하게 좀 되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방산주라기보다도 아예 그 방산 산업이 거의 뭐 실적 사업 부분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관심은 계속해서 지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74위죠. 이 두산마켓이 지금 3.1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오벤 이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좋게 지금 평가를 좀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여러 가지 뭐 오벤 이슈도 있긴 하지만 밸류적인 측면에서 이 할인 요인을 적용해 왔었던 걸 감안한다면 이번 블록들에 대한 호재에 대한 부분으로 좀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우리 시장 하락세 흐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하락하는 종목이 많이 확인이 되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지만 부담은 좀 내려두셔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전일 좀 강력하게 담아냈던 외국인의 수급이 이 차익 실현이 이어지겠지만 이 차별화 장세 그리고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저희는 그 종목별 전략에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차장님, 지금 코스피 시장은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코스닥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역시 뭐 코스피보다는 종목별로 이제 오르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좀 그 선전하고 있다고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1.7% 하락, 뭐 LNF가 0.61%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약간 차익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생각보다는 차익도 뭐 적게 나온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4%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2.44% 상승세 보여주고 있어서 어제 이어서도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선전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많이 떨어졌죠. 주가도 많이 떨어졌던 상태고 그리고 4분기 실적도 좀 부진했지만 뭐 이 부분이 뭐 주가에 먼저 선 반영됐다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이 서정진 명예회장의 복귀에 이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양화가 지금 기대가 되는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지금 어떤 이슈적인 측면이 아니라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저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이 램시마 SC 또 유플라이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 확장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도 그 가치를 계속 인정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이 1분기 때 올해 상반 그 1분기보다도 올해 하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좀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에 먼저 선 반영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싸다라고 지금 싼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뭐 SM도 역시 3.47% 오르네요. 지금은 오늘도 15만 4천 원을 기록을 했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전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SM에 대한 어떤 그 시장에서의 가치 부분이 그 확인이 됐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M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SM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1.67%, 이 엔터 업종들 전체적으로도 이 시장에서의 가치 부분이 좀 그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내지고 있고, 뭐 1위부터 20위까지 기업 본다고 했을 때도 케어덴이 지금 2.31%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어덴에 대한 케어덴의 어떤 시장에서의 해외 쪽에서의 진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좋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 볼까요? 지금 현재 로봇주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3.55%까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입니다.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로봇 안에서도 가장 좀 좋게 좀 평가를 하는 게 바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특히 이제 협동 로봇 이쪽에서의 해외 쪽의 판매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어떤 다른 로봇주들 대비해서도 가장 좀 좋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로봇주 안에서도 좀 관심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확인해 보시면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이 상승하는 업종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전반적인 하락세가 있어서 좀 많이들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가 매수 진행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사장님과 함께 이렇게 시황 브리핑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사장님 이럴 때 업종은 좀 어떤 업종들이 강세를 가고 있다라고 보실까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기업 업종은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유일하게 선전하는 업종이 바로 이제 섬유유복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대한방직이 지금 1.14%, 박림이 0.84%, FNF가 0.5%, 이신방직이 0.37%, 신영화코르가 0.27%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고 FNF 선전이 최근에 좀 좋게 지금 나와주고 있죠. 우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올해도 상반기 때도 계속 이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FNF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그 관련 이 법인 채널 같은 경우가 이 성장세가 계속 좋게 평가를 받고 있죠. 중국 법인 매출 같은 경우에도 이 올해 1분기보다도 내년 올해 1분기보다도 올해 2분기에 대한 어떤 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중국 리오프닝과 함께 이 FNF에 대한 그 섬유유복 업종 안에서도 가장 좋게 지금 평가를 많이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내수가 지금 그 내수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의 매출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매출 부분을 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역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리온이 1.36%, 조응이 1.11%, 농심이 0.43%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역시 중국 매출 쪽에서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점이 이 증권사에서도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 러시아, 인도 쪽에서 성장 모멘텀을 그대로 농심에 대한 그 농심도 그렇고 이 오리온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좋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이 코스닥 업종을 본다고 한다면은 코스닥 업종도 대부분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SM을 중심으로 한 엔터 업체들의 좀 상승세가 눈에 띄네요. 특히 이제 YG 엔터가 4.71%, SBS 컨텐츠 허브가 3.31%, JYP 엔터가 상승폭 키우네요. 2.4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SM의 그 이슈가 어떻게 보면 엔터 업체들 전체적으로 이 밸류를 좀 높게 측정을 많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오늘 엔터 업체들 계속해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는 점 봤을 때도 오늘 시장에서도 눈에 띄게 나타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지만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품 상승에 힘을 얻고 있고요. 코스닥은 역시나 이 SM 주도의 이 엔터테인먼트들 강세를 얻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 사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강력한 흐름의 종목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올투자증권의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개장 시황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하나증권의 삼성동 금융센터 이청원 FA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FA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일 새벽에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리나 싶어서 좀 우려감이 컸습니다. 네. 그래서 장 초반부터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지금 그 하락폭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코스피 네. 지금 1%가 넘게 계속을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상황은 좀 어떨까요? 네,
오늘 코스피 지금 시점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내일 있을 선물옵션 동시만기 그것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선물지수 기준 327.50포인트가 넘어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남아있는 것은 한 가지, 외국인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312.50포인트는 반드시 지켜줄 겁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코스피가 어제 미증시에서의 충격으로 인해서 오늘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부터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거예요.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세를 보게 되면, 수급을 보게 되면 장 초반부터 대략 15분 정도가 지났는데 1,000억 원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야지 시장이 안 좋아지게 마련인데 지금 매도 시점, 매도 수량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시가 하락분이 사실상 오늘의 저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큰 충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종목이 많이 빠지고 있거나 생각보다 조정이 나오는 기업은 반드시 매수할 것을 강하게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은 면도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만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같은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의 움직임을 조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LG화학은 기타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매우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240일 기준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잠시 배제한다 하더라도 LG그룹주,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이라고 하는 이 기업만큼은 여러분들이 오늘 나오는 이 조정을 이용해서 매우 강하게 포트폴리오에 꼭 편입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눈에 띄는 종목은 사실 LG전자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전장 사업을 조금씩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이었죠. LG전자에 무언가 모르게 속을 썩게 했던 휴대폰 사업부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장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렸는데 이게 향하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자율주행.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 쪽에서의 사업을 조금씩 확장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테마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단순하게 가전 부문에서의 강세가 이어지는 것, 그것보다는 자동차 전장 사업에서의 성과가 조금씩 확대되는 가운데 LG전자의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기차를 넘어서 이제 자율주행이 오면 필연적으로 파운드리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LG전자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 토대로 LG전자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충격은 결코 오래 가지 않을 것인 만큼 오늘의 조정은 반드시 매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코스피 시장 하락을 하면서 좀 염려감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FM님께서는 이제 곧 발표될 선물 옵션에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정말 이 파월 의장의 상향 전망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업종이 다 하락하고 있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또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FM님께서는 이 큰 충격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지금 어떤 종목이 좀 바닥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매수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시장을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코스닥 상황은 좀 어떨까요? 코스닥은 현재 기준으로 0.5%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시장 흐름이 다릅니다. 코스피는 박스권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코스닥은 결코 그러지 않아요. 어제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역시 2차 전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안에 있는 매니지먼트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 하더라도 오늘도 에코프로비엠, LNF, 에코프로와 같은 기업들은 크진 않지만 분명 빨간불을 보이고 있고 SM과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타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코스닥 지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전 한편으로 오늘 이런 움직임이라면 코스닥은 조금이라도 상승해서 마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런 움직임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당일 기준이기는 하나 상당히 상이한 움직임, 결국에는 두 시장이 어느 정도 동일하게 간다 하더라도 일중 변동성이 나타나는 시점에서는 상이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오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코스닥은 정말 편안하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업종을 대표하고 있는 2차전지와 엔터는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되기 때문에 해당 섹터만큼은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나마 IT 부품 그리고 오락 문화 비중이 그리 크진 않습니다만 이쪽이 올라가고 있는데 기타 다른 섹터는 모두 하락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시장 분위기 자체는 오늘은 좋지 않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게 있다면 지금 양극재 쪽은 계속해서 가는데 기타 음극재나 전해질, 분리막 이쪽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점진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기업들 예를 들면 대주전자재료 첨보, PNT 이런 기업들 또한 여러분들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으로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조금은 더 기대해보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시장도 바라보면 괜찮을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나 지금 코스닥 하락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코스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양극재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좀 강력하게 지지해주면서 코스닥 시장을 지지해주지 않을까, 조금 상이한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네, 정말 그렇게 힘을 내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지금 시장의 상황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럼 FA님께서 이런 시장 안에서 포착하신 실시간 특징주 매매 시그널 부탁드립니다. 조금은 호흡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페노션이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물류가 운송되는 그 방법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항공 그리고 해운이 되는데 해운이 차지하는 비중은 8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해상 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각국의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물류량이 풍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해상 운송 관련된 기업 중 하나인 페노션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국은 경제를 다시 한번 개방을 했습니다. 올 한 해 전 세계 증시 그리고 경제를 살릴 건 분명 중국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중국이 생산해내는 재화도 해외로 많이 나가야 될 것이고 중국으로 유입되는 기타 원재료들도 많이 유입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해상 운송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나 기업의 실적은 우려와는 달리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페노션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테이너 그리고 벌크, 탱커 이 세 가지가 핵심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반도체 물품이라든지 부품, 기타 완제품은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컨테이너 선박이 많이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기업은 HMM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 HMM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테이너 선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70%나 됩니다. 반면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비중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만 벌크와 탱커 예를 들면 건화물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 원자재라든지 기타 원재료에 해당하는 물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65% 정도 됩니다. 중국으로 들어가는 많은 재화는 결국에는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탱커와 벌크선에서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HMM보다 페노션을 조금 더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지난해 실적 자체도 괜찮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기업이 과연 얼마만큼의 현금을 시장에서 유입을 시키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페노션은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해운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았으나 2020년, 21년, 22년 그리고 올해도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이 원활하게 개선이 된다면 그렇게 유입된 현금으로 결국에는 더 많은 선박을 사거나 기타 유형 자산을 취급하는 데 대한 자금을 쓰게 될 거예요.
투자 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은 당연히 음액값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움직임, 거기에 따른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가 흐름을 한번 차트상으로 쭉 보게 되면 지난해 11월 저점을 찍은 이후로 조금씩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주가 상승이 매우 가파르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일중 변동성은 크지 않다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일중 변동성이 크게 되면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안는 것을 의미하나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상당 부분 안정성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에 따라 기대 수익이 낮다 하더라도 산업 자체가 어느 정도 전망이 괜찮고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도 그리 나쁜 건 아니다라고 하는 점. 무엇보다 우호적인 경영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펜오션은 오히려 지금처럼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을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대략 8,000원 정도 선까지는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보여지면서 해상 운송 관련주인 펜오션 오늘의 특징주로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해당 종목에 기대가 좀 되고 안정성이 보이는 만큼 미래에 큰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8,000원 선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럼 지금까지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의 이정원 FA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실시간 시장 상황과 함께 이 특징주까지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그럼 다음은요, 바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유영호 과장님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도 이렇게 우리 시장 좀 파란불을 켜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코스피는 좀 흘러내리고 있고요. 그래도 코스닥은 그 하락폭을 조금은 줄인 것 같은 상황인데요. 지금 수급 상황은 좀 어떠할까요? 네, 일단은 뭐 미국 시장 빠지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그러한 영향을 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은 양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일 파월 의장 발언에 대한 시사점부터 결론 짓고 가자면 이번 의회 증언에서의 그의 발언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매파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잭슨 미팅 때보다는 시장이 강렬하게 반응하진 않았고 그거보다 더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3월 50bp 인상 가능성 정도를 오늘 시장에서 우려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2년물 금리가 하루 만에 12bp가 상승을 하면서 1981년 이후 처음으로 2년물과 10년물 역전폭이 1%를 넘어섰어요. 이 부분이 시장에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페드워치 보면 채권시장이 3월 FOMC에서 기준금리 50bp 인상 확률을 또 69%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최근에 뜨거웠던 증시는 조금 열기를 식히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2월 FOMC 대비 발언 수위가 높아진 본질적인 원인은 1월에 긍정적이었던 고용 데이터, 그다음에 물가 서프라이즈였는데요. 이 같은 데이터 의존적인 연준 성향과 더불어서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1%대 하락 이후에 추가적인 급락이 출현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급락 장세를 연출하는 것보다는 일부의 시장이 생각하지 못했던 50bp를 반영하는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은 연준의 코멘트에 주목을 하고 있지만 연준은 데이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0일에 고용 데이터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14일에 CPI 발표가 있습니다. 22일 FOMC까지는 한 방향으로서의 베팅보다는 좀 데이터 확인하고 가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업황과 수급으로 인해 최근 이제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이라는 아무래도 비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으로 인해서 가격 변동성이 다소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감안을 해두시는 게 전략적으로 나아 보인다는 판단입니다. 네, 사실 우려감이 좀 높은 상황이었는데 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발언 수위는 예상보다 더 매파적이었지만 시장은 좀 덜 반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다가오는 고용 데이터, CPI와 같은 시장 경제 지표에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과장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특징주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전일 수급 특징주 살펴보면은
기존에 들어왔던 종목보다는 신규 종목들이 조금 눈에 띄는데요. 먼저 JNTC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굉장히 시장에서 오래 잊혀졌던, 몇 년 동안 잊혀졌던 종목인데 기관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2020년 상장 초반 주가에 70%까지 빠졌는데요. 동사는 스마트폰용 커브드 글라스를 제조하는데 주력 고객사였던 화웨이 스마트폰이 미중 분쟁으로 크게 데미지를 입고 국내도 엣지폰 같은 것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폴더블 폰 등장으로 회사도 시장에서 좀 잊혀져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동차 디스플레이도 대면적의 곡선 디자인들이 이제 가미가 점점 되고 있어요. JNTC의 3D 글라스 재택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업황 안 좋았습니다. 7개 분기 연속 적자이지만 올해는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전방향으로 좀 보고 아마 주가가 좀 상승을 하는 것 같고요. 순현금 재무구조 여전히 유지 중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JI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작년 말에 공모가 밴드 상단인 16,000원으로 상장했다가 상장일을 고점 기록하고 10,000원 이하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 구주 매물과 1개월 락업 물량이 역시나 이제 오버행 이슈가 좀 주가를 누르는 요인이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남아있는 오버행은 6개월 보유에서 3.8%예요. 작년 매출이 200%, 영업이익이 10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주가에 좀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공모가 산정 시에 손해본 부분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지금은 그 공모가 밴드 하단이었던 13,000원보다도 지금 뭐 그런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프리커서 제조가 주력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특수가스 유통 매출이 새롭게 좀 신성장 동력으로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네온과 제논 등 반도체 특수가스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점, 이런 점들이 이 회사에는 지금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베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제 수급 강도 1위였습니다. 레이저 기술 기반의 반도체 후공정 업체라고 소개드렸고요. 에어팟 관련주로도 꼽혔었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우주 테마가 붙었습니다. 기존의 솔더블 어태치 레이저 컷 장비 같은 것들이 통신위성에서 활용될 것이라는 증권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매출의 절반이 반도체 장비 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디스카운트 요인이 된다면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새로운 우주 테마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부 주도하에 우주청을 설립하고 스타링크 원웹의 국내 진출, 이런 이벤트가 계속해서 모여있기 때문에 잘 이런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 쪽에서는 이제 SM이 치고 나가면서 갭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YG엔터 같은 경우는 엔터주 중에서 홀로 지금 좀 1조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SM, JYP가 시총 3조까지 가 있는 동안 지금 일주일 머물러서 갭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4월에 미국 코첼라에서 블랙핑크 헤드라이너 선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수의 솔로 앨범 예약 판매 후에 31일 발매가 있을 것 같습니다. GD와 태양 컴백과 베이비 몬스터의 데뷔가 이제 다가올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M은 사실 연기금이 차익 실현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YG엔터는 기관 매수가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M을 연기금을 팔면서 YG엔터로 체인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블랙핑크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재계약 이슈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경영진 노이즈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총은 홀로 1조 원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는 좀 너무 싸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엔터 쪽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주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것은 글로벌에서 대체할 수 있는 주식이 별로 없어요. 특히나 소재를 K 배터리 업체들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밸류체인의 대장주도 국내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2차 전지 살 때 테슬라, 거기다가 이제 뭐 중국의 BYD 같은 것들, 전기차 브랜드 사고 나면 그 다음은 플레이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소재주들을 산다라고 보는데 그 점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엔터도 K-팝에 관련된 종목들을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은 글로벌에 없어요. 광의 영역에서 본다면 리오프닝 주식이 될 수 있지만 한계가 있겠죠. 아무래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JYP, SM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분 경쟁이 되면서
밸류 갭이 벌어진 부분들, 그게 YG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로 확인해 주신 종목들 지금 JNTC라던가 JI테크라던가 좀 신규 종목들 좀 확인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해당 종목들 좀 신성장의 동력을 가진 종목들을 좀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어떤 동력을 가지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는 또 다른 좀 특징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좀 어떻게 좀 강력하게 흘러가줄 특징주가 따로 있을까요? 네, 지금 미국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신재생 쪽 좋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사실 지금 하나솔루션이 거래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대안이 없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친환경 관련 몇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 호재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 악재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일단은 기관 쪽의 수급은 호재로 해석했다라는 판단이고요. 미국 백악관이 중국 태양광 패널 수입을 재개를 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셀 모듈 업체에게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에게는 수혜라고 볼 수 있고 ASP 하락으로 수요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승인 절차 간소화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유럽에서의 친환경 수요 확대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유럽향 수출 물량이 많죠.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미국향 수출 물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모멘텀 상황에서 현대에너지솔루션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유럽 IRA 모멘텀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태양광에 있다면 풍력도 있죠. 풍력 쪽에서 계속 강조드리는 종목은 CS 베어링입니다. 미국의 IRA 시행령, 유럽의 CRMA 법안과 맞물려서 고객사인 베스타스 공격적인 투자 핵심의 수혜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베트남 증설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추가 증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작년에 실적 좋지 않았지만 올해는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유력하다라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 확대와 또 ASP가 높은 상품들의 테스트 지금 진행 중인 부분들 잘 챙겨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또 이제 미용의료기 쪽으로는 수급 상위에 루트로닉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동사는 제가 미국 대구에서 플레이를 잘하는 종목으로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인데요. 4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갱신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 채비를 마친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ASP 높은 직판 지역, 특히나 이제 미국 지역에서의 매출 확대가 호실적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관 비율은 40% 초반대로 일단 정상화가 되었다라는 점, 비용 통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까지 주요 해외 직판 채널들 매출이 확대되면서 이익률 개선되는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주요 법인 매출 확대에 따라서 고정비 희석으로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구조에 진입을 했다라는 판단이고요. 회사의 구조적 개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의료 미용 기기 쪽 시장이 향후에 최소 2배에서 5배 정도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인모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매출액 성장 가이던스를 16%로 제시를 했는데 굉장히 극단적인 경제 상황 제외한 경우에 아주 최소한의 매출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미국 쪽에서의 미용 의료기기 업황은 상당히 전조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트로닉 같은 경우 미국에서 가장 지금 플레이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잘 분기 실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 쪽의 경기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라면 한채 실업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료 OEM 같은 경우는 영업 무역 제외하고 실적 발표 끝난 상황인데 대전성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과 실적이 지금 보면은 좀 아직도 저평가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시장 쏠림이 워낙에 성장주들을 좀 좋아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의료 OEM 업체줄까지도 미치진 못한 상황인데 이럴 때가 오히려 좀 관심을 가져볼 때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핫한 친환경 이슈,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부터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주셨는데요. 네, 과장님, 그럼 지금은 이 실적 발표에 따라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종목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좀 기관의 순매수가 강력한 종목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기관 매수가 집중되는 종목은 디에노트 모티브가 또 있어요.
실적 발표가 2월 16일에 있었는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해외 고객사 위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업황과는 좀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간 연결 영업이익이 2천억 나왔는데 사실 시총이 너무 쌉니다. 지배주주 순이익과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두산 공작기계가 작년 2월부터 연결 편입되어서 7개월치만 반영되었음에도 현재 시총은 퍼 4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정말 극저평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관의 순매수가 강력한 업종까지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의 유영아 과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도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는요,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